세 분 토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단 한 세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제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과 이제 전혀 또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보다는 제가 이제 발표에서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더 준비해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황교안 변호사께서도 이건데 이제 어떤 입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이 실증적인 조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비용까지도 계산해서 우리는 납득시켜야 된다. 그 외에 이제 윤창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론을 주도하고 어떤 인력을 동원하고 또 이제 정치 세력에 의한 지원을 받아내고 이런 법 외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고 또 유동열 선생께서도 기본적인 이제 방향은 같이 하는 전제 위에서 어떤 공직 취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넓게 본다면은 같은 흐름 속입니다. 다만 제 발제의 모습이 다 들어갈 수 있고 또 사실 제가 이제 발제부터 부분을 크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주어졌던 시간의 한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어서 그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해서 좀 더 풍성하게 내용이 풍성해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말씀드려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제2주제 특징이 무엇한 제3나라 유럽의 정당성과 함께 그 입법 방향에 대해서 좋은 발표와 세 분 토론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을 그냥 저는 생략하고 곧 이어서 우리 그 사회자 또 종합토론 사회자 두 분 선생님을 나와서 계속하십니다. 예. 위원장님 나오셔서 가운데 자정해 주시고 그 열기가 식기 전에 계속 이어서 계속 일주제 발표하셨던 그 정 변호사님, 정 교수님, 교수님 다 정기순 대법관님 네,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죠. 바로 이어서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간에 열기가 식을까봐 바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종합 토론에 이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정기승 대법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기승 대법관님은 우리 애국운동에 있어서 아주 원로이실 뿐만 아니라 이 법조계에서 애국운동을 시작한 태구십니다. 정말 우리 후배 법조인들의 귀감이 되신 분이고 오늘 그동안에 국가정상화 자문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고문을 맡아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희 위원회에서는 자랑스러운 고문님이신데 오늘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니까 이적단체의 기재를 발표하셨습니다. 회사 시작하는 이것이 주연인데 그동안 우리들 생각으로는 말이죠. 특히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당연한 것을 왜 이것을 문제 삼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 있었는데 깊이 들어가 볼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분들이 보면은 호전만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싸움을 좋아하는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대신 태평생대를 누리는 국가라 하더라도 망전, 싸움을 잊어버리면 또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하더라도 싸움만 자꾸 하다 보면은
뭐 물질도 손해보고 인민도 손해보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는 아주 훌륭한 국가를 하더라도 망정, 싸움을 잊어버리면은 여차할 때 이제 침입이 있었을 때 거의 대항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갑자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전장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는데 갑자기 침범에 들어오면 어떻게 대항할 기간이 없으니까 준비가 없으니까 우물우물하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볼 때 이북과의 관계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동반자적인 관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평안한 나라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나라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침범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금방 망하는데 더군다나 이북과 같이 대책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적단체들에 대한 대비를 겨울려 하면은 여차할 경우에 뭐 대책도 없이 그대로 망할 겁니다. 이것은 이적단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강화해가지고 늘 항상 괴롭히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차할 경우에는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평소에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는 이적단체에 대한 해상 방법 여기에 관한 논의라고 생각해서 아주 시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광재 교수께서는 등급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잘하셨고 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나는 주로 일본에 관한 것을 주로 예를 삼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 보면 말이죠. 파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한국에서 말씀했는데 파방법은 파괴발동 방지법입니다. 파괴발동 방지법을 일본 부터 약속해서 파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일본 공산당과 조선이라는 게 제일 조총이라는 얘기겠죠. 무장 혁명 투쟁에서 일어나는 경찰서라든가 세무서의 습격, 임무 행진에 있어의 폭동화 이것을 여기에 대응해서 염두해가지고 만드는 법률입니다. 요시다 내각에서 이것을 처음에 제안했는데 요시다 수상은 이 법률을 제안할 때 국회에서 말이죠.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폭력단체를 교사하고 선동한 것이라고 설명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은 전혀 반대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았거든요. 여당이 과반수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소수정당하고 합의해서 결국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 공산당 측에서는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과 보태가지고 말이죠. 미국 제입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다 내각은 뭐라고 하니 미제의 압제이다, 배국노다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미제와 요시다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이 민족해방 통일전선에 결집해가지고 단호한 애국자적 행동을 일으킨다면 반드시 하반부를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건 통과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반법에 적용된 첫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산무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밖에 시험 사건 같은 게 있는데 이 산무사건에 관해서는 사실 조금 이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반법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한 변호사하고 자세히 조문을 써놨기 때문에 그 이상 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법 말고 또 하나 참고될 법률이 제안하는 법률이 무차별 대량 살인 행위를 행한 단체의 규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름 길죠. 무차별 대량 살인 행위를 행한 단체의 규정에 관한 법률. 이것은 뭐냐면 그 법률 내에서도 그런 규정치를 한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살인 사형이라는 말, 살인 사형이라는 말입니다. 살인이라는 게 똑같거든요. 오무진리교가 살인 사건, 살인을 살펴가지고 큰 소동을 일으킨 일이죠. 지하철 살인 사건이라든가 마스모토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률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관해서 살인 사건이 뭐냐, 오무진리교가 뭐냐, 이것도 간단히 좀 설명해 드려야 좀 명백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무사건 말씀드리면, 산무사건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발생한 쿠데타 미수사건입니다. 산무사건. 그래서 구일본군이 원 장교들이 책동한 쿠데타 사건인데, 활동법 파방법에 의해서 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국사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국사의 사건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파방법 주체가 많아요. 주체자들이 일본 육사의 50기, 60기들이 육사 장교들이 구성됐는데 우익사상 연구회인 국사회라는 걸 만들고 있었어요. 그 국사회가 주동이 됐기 때문에 산무사건을 국사의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일이 났을 때, 그 직전에, 일날 징후가 있기 전에 경찰청에서 무슨 낌새를 세가지고 시내에 있는 파방고 관계 산무사건에 관련된 장교들 숙소를 수사를 했는데 거기서 일본도 일본도 세자를 보고 라이플 권총 한 자를 발견해서 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자 13을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60년 안국투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 이것도 아주 굉장한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좌익 공산주의 좌익의 태도를 두려워해가지고 운동적인 강요 정치가를 숙종을 목적으로 한 쿠데타를 기억해당기는 게 삼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면 첫째, 강요 중에 대행이 국회를 점거 그리고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거죠. 국회적으로 총선 실시하고 강요를 감금해서 도려면 사살해버리고 보도관제를 실시하고 자의대에서 중립을 더더욱 치워들어오고 그리고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임시정부를 선포한다. 이것이 산무사건의 구상이었습니다. 이게 사전에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쿠데타 미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죠. 산무라는 것은 무쇠, 쓸모없는 것, 무실업, 무전쟁 이것을 세 개가 합해서 산무라고 합니다. 무쇠라고 하는 것은 관공청의 대표 인원 감축 위해서 재정 수축과 공공사회 공동의 민영화. 아주 우리 지금 사회가 뭔가 비슷한 점 느끼는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무실책, 무실업. 무실업은 대규모적인 공공사업의 실시를 위해서 실업자를 흡수한다. 무전쟁, 미사일이라든가 우주비행기 개발해서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을 저지한다. 이렇게 이제 무쇠, 무실업, 무전쟁 이것은 내용으로는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 게 실패된 거죠.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은 당시 나이로 추모자가 59세 가와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원래 육군 소장이 하는 분이시고 64세. 그리고 나머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주목할 만한 사람이 이케지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법정에 검찰 측이 나와 증언으로 법정에 나와서 진술했는데 뭐라고 하니 사건에 관련 이케구치라는 말이 출정해가지고 사건 발생 2달 전에 일본 중위원 대의사죠. 위에 비서가 됐다는 얘기죠. 그 비서가 됐는데 그 주무자가 알선해서 같은 구조계통 사람이기 때문에 알선해서 비서를 시켜놓고 자기 임무는 뭐냐고 말이죠. 국회의사당 내 전원이라든가 통신기기 배치, 경비원의 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자기 임무입니다. 의의를 맡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국회를 습격할 때 말이죠. 쿠데타 이놈들이 국회를 습격할 때는 국회 내부에서 말이지 들어올 그 타이밍, 그 신호를 하도록 그런 임무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세우는데 사전에 발각돼서 미수된 것이 산부사건입니다. 옹진리교라는 건 말이죠. 옹진리교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나라는 옹진리교라고 하고 일본은 옹무진리교라고 해요. 옹진리교. 그 교주가 아사하라 쇼코라는 사람인데 이것이 84년에 1983년에 설립돼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극과 무도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정도의 악명 높은 종교단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저지른 것이 마스모토 살인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살인사건이라는 게 있고 도쿄 지하철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게 뭐냐면 독가스 이름인데요. 액체와 기체 형태된 독성이 매우 강한 화학물질, 그래서 중신경계를 손상치는 아주 독특한 독극물입니다. 이것을 뿌리는 겁니다. 처음에 마스모토 살인사건이 일으켰을 때 마스모토 살인사건은 뭐냐면 마스모토 시내에서 살인사건을 뿌립니다. 시내에서. 그렇게 그 부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동경 지하철에서 살인사건을 했거든요. 발생했거든요. 이번 마스모토 살인사건은 하나의 시험 단계라고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뿌렸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시험해보고 그다음에 언급해진 장소에서 하면 그 효과가 더 크더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마스모토에서 실험하고 그다음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동경 지하철 살인사건입니다. 동경 지하철 살인사건을 한 원인도 말이죠. 원인은 뭐냐면은 그 지방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마스모토 지주들이 옹진리교를 사기 혐의로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하니까 옹진리교에서는 말이지 판사들을 좀 죽여가지고 판결을 못하게 하도록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모토 살인사건에서 향후 도쿄 지하철 테베스 가스 승객을 시험하고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 이게 다 이제 미세에 들어갔죠. 시간이 때문에 60 반복시간생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두 마디만 하고 말씀입니다. 이것은 키신스케네 가지고 말이죠. 수장이 안보 대행을 하면서 내린 사건이 미국과의 안보 조약을 책임지는 그 과정입니다. 결국은 안보 계약이 체결됩니다. 공산당의 반대로 체결되는데 거기 미국과의 여러 가지 소식이 딱 있었어요. 말하자면 중간에 여러 가지 미국이 있었는데 결국 해가지고 체결돼가지고 거기 이제 외국 여성분이 동경 여대생이 하나 국회에 진출하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감가 미치고라는 여대생인데 국회에 수천 명이 가서 국회를 점령합니다. 국회를 둘러싸고 국회의사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하는 바람에 미치고가 말하자면 넘어졌는데 거기서 자꾸 와가지고 압사됐어요. 죽었습니다. 거기서 인지를 해가지고 취도회도 일어나고 변호사가 다 일어나는데 거시기 그만 협정해가지고 안보조약을 협정하고 나서 신스케는 자기 책임을 물러납니다. 퇴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다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수상이 하는데 경위가 좀 너무 창황해서 이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현실에서 말이죠. 국가의 전리 그 안전을 위해서 또는 기본 자유주의적 기본 질서를 수호를 위해서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것을 아까 국회의원 나와서 체육법안 설명을 통과를 할 것입니다만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이런 우려성이 없도록 되기를 바랍니다.